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어서 전재수 민주당 의원 전화 좀 연결해 볼 텐데요. 저희가 9시에 약속했는데 전화 한번 지금 바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민주당 후보 캠프 총괄에서 이끌고 있는 전화기가 미끄러워가지고 떨어지네요. 네. 네, 전재수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박정호입니다. 네. 네. 근데 전화번호가 바뀐 전화번호인가요? 네, 저희 회사 전화로 전화를 걸었고요. 지금 저희가 바로 또 예.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지금 김영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캠프 총괄선대 본부장을 맡고 계신데, 네. 자, 먼저 현재 부산 지역 판세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도 이제 조금 전까지 이제 아침 출근 인사를 이제 막 끝냈는데, 네네. 예, 오늘부터 법정 선거 운동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발표된 여론조사로 보면은 저희가 좀 부족한 게 많이 있는데요. 네. 그러나 이제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박형준 후보와 관련된 의혹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애초에는 부산 시민들께서 선거에 별로 관심이 없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선거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김영춘 후보가 이제 그동안 1호 공약부터 10호 공약까지 이제 성실하게 부산의 미래를 위한 공약들을 계속해서 발표를 해왔는데, 네. 특히 뭐 가덕신공항이라든지 북항 재개발 문제라든지 경부선 철길을 120년 된 경부선 철길을 지하로 밀어 넣는 거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을 쭉 하면서 우리가 이제 선거를 한번 해볼 만한 동력은 충분히 확보를 했고요. 네. 저도 이제 여러 차례 선거를 해봤지만 선거에서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해봤지만 네. 선거는 뭐니 해도 추격하는 쪽이 조금 더 여유가 있고 네. 추격하는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론조사는 좀 뒤처졌지만 네. 추격하는 사람이 가질 수밖에 없는 여유와 또 그런 걸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이제 남은 한 2주 정도 시간 최선을 다하면 네. 부산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자, 뭐 여론조사 추이는 뒤지고 있지만은 그 여론조사 추이가 모든 걸 말해주지 않고 추격을 그렇습니다. 하면서 2주 동안 열심히 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지금 뭐 방금 언급하셨지만 박형준 국민의힘 이 후보 여러 가지 의혹이 좀 매일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알려지고 있는데, 박형준 후보는 계속해서 이건 네거티브다, 흑색 선전이다, 그리고 관련돼서 뭐 여러 건을 뭐 형사 고소고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박형준 후보의 모습, 뭐 박형준 후보의 해명, 그다음에 흑색 선전이 하는 반박,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에 이제 선거가 시작이 되면은 뭐 소위 말하는 네거티브가 네. 늘 나오죠. 그리고 그러한 네거티브가 이제 사실은 정치 공세적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저도 이제 뭐 당해보기도 하고 저희들도 뭐 때로는 이게 정략적 차원에서 뭐 제기를 하기도 하는데, 근데 요즘 이제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서 박형준 후보와 관련해서 터져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네. 그냥 선거 때 단순하게 그냥 막 이게 정치 공학적으로 제기되는 그런 의혹이 아니라 좀 심합니다. 예를 들면 박형준 후보한테는 굉장히 많은 우연들이 막 엄청나게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예. 예를 들면 어제도 보도가 됐듯이 우연히 박형준 후보의 아들이 부동산 중개인을 우연히 만나서 복비도 없이 LCT 분양권을 받는다든지, 2015년도 10월 28일 날 우연히 LCT 17정과 18정 3호 라인 부채를 계약하게 됩니다. 우연히 또 LCT에 28억 원치나 되는 미수품을 납품을 하게 되고, 우연히 경주에 있는 주택의 용도를 창구로 변경하게 되고, 우연히 부산 기장의 주택을
미등기한 상태가 되고 우연히 재산 등록을 하지 않았을 뿐이고 우연히 국회 레스토랑 운영을 지인이 맡게 되고 네.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벌어졌다는 겁니다. 우연히가 어떻게 해서 정말 많이 박형준 나오네요. 네. 후보의 뭐 이런 그 우연한 일들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박형준 후보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네.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스스로 이야기했던 엄격한 잣대가 어떻게 박형준 후보 본인만 그렇게 잘 비켜가는지를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선거가 사실은 공직자의 어떤 도덕성이라든지 네.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에게도 기책사유가 있습니다만은 네. 이런 이제 후보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지 도덕성의 문제가 있다든지 특히 요즘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된 네. 문제가 있는 공직자는 저는 기본적으로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박형준 후보가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네. 정말로 시민들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라도 네. 제대로 밝혀주길 바랍니다. 그냥 고소고발할 것이 아니고 밝히는 것이 부산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의혹들이 보도가 되고 이러고 있는데 박형준 후보 모습을 보면 그냥 버티기 하는 거거든요. 버티기. 그러니까 버티기 하는 게 오히려 선거적인 측면에서는 보탬이 되고 이익이 된다라는 판단을 캠프 쪽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냐면 이게 저 진행자께서 버티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게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예. LCT 아파트에 사는지 살고 있는지를 기자들이나 저희들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LCT 아파트에 산다는 게 밝혀지니까 네. 부인이 정상적 거래를 통해서 매입했다 그랬거든요. 네. 그렇게 정상적 거래를 통해서 매입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확인을 해보니까 그 정상적 거래라는 게 아들이 가지고 있던 걸 엄마가 산 거예요. 1억 주고. 그래, 예, 1억의 프리미엄을 주고. 네. 그랬더니, 그러면 그 아들은 누구한테 샀냐? 했더니 또 LCT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샀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의혹이 제기되면은 일관되게 버티기로 하나씩 밝혀지니까 그것에 대한 해명들만 하면서 이제 그 의혹의 전체적인 윤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지금 여론조사 자기가 이기고 있으니까 보름만 지나면 부산시장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렇게 해서 부산시장이 되면요.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2029년도에 가덕 신공항 개항을 해야 되고 2030 월드 엑스포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박형준 후보가 버티기로 선거가 끝나서 설사 부산시장이 됐다 하더라도 1년 2개월 남은 부산시장 임기 동안 검찰 수사받고 경찰 수사받고 재판받고 하면서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식물시장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부산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킨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오롯이 부산시장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버티기가 아니라 정확한 해명과 설명 그리고 관계 자료들을 공개를 해서 부산 시민들께 검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특히 서울에서 볼 때 아니면 부산 시민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볼 때는 이렇게 박형준 후보에 대한 의혹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지역 언론에서는 정확히 보도도 안 하는 것 같고 이게 여론이 좀 안 만들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참 이게 의아스러운 게 지금 박형준 후보와 관련해서 지금 이게 터져 나오고 있는 문제가 지금 부동산 문제, 자녀 문제, 그다음에 온갖 이게 특혜 문제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지는데 이게 제대로 보도가 안 돼요. 예를 들면 다른 사건이었다면 예를 들면 우리가 극단적으로 조국 장관과 관련됐을 때 표창장 위조했다 그래 그거 하나 가지고도 쏟아진 기사가 수십만 건인데 이 지금 박형준 후보는 거기에 비하면은
더하면 더했지 못할 것이 없는데도 그리고 선거가 뭐 여기저기서 뭐 여러 군데서 치르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해봐야 서울시장, 부산시장 두 군데인데 어떻게 이렇게 좀 그 언론 보도가 이렇게 잘 나오지 않는지 네. 저희들도 굉장히 이제 의아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우리 언론인들께서 정말로 국민들께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된 고위공직자 지금 출마한 사람들 네.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자녀 입시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자신의 지위를 남용을 해가지고 누구에게 특혜를 준다든지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선거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런 후보들에 대한 검증 이것은 저는 언론들이 꼭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그만큼 참 언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선거 국면에서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자 오늘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고 이제 2주간의 열전이 진행될 텐데 김영춘 후보는 어떤 부분을 좀 어떤 국면을 강조할 그럴 생각이십니까?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일단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TV 토론에 좀 집중을 해서 비대면 상황이라 TV 토론에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또 현장에 집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자면 저희가 부산이 30년 동안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부산을 완전히 독점을 해왔던 폐해가 오늘날 이 부산이 쪼그라들고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김영춘 후보는 이렇게 추락한 부산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가덕신공항 그리고 가덕신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광역교통망을 구축을 하고 배후단지를 개발하고 그리고 120년 된 경부선 철길을 걷어내서 오롯이 시민들에게 돌려드림으로 인해서 부산이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새로운 성장 엔진을 달고서 훨훨 날아갈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하는 1년 2개월을 만들기 위해서 더 겸손하게 더 현장으로 해서 김영춘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부산 발전의 미래를 부산 시민들께 내보이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부산시장이라는 분이 남은 임기가 고작 1년 2개월인데 당선되고 난 뒤에 검찰 수사, 경찰 수사 또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해명하면서 사실상 식물시장이 되는 것은 저희가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것은 김영춘 후보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부산과 부산 시민을 위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승리를 해가지고 1년 2개월이라는 시간을 10년의 시간처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부산이 다시 한번 비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 이거 하나만 좀 잠깐만 또 여쭤볼게요. 박형준 후보도 사실 부산의 혁신, 발전을 얘기하고 있던데 오늘 뭐 일정도 보니까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던데 두 후보의 차이점 뭐라고 보십니까? 박형준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해양수산부를 해체를 하고요. 수도권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부산뿐만이 아니라 지방이 사실은 침체를 겪는데 일조를 했을 뿐만 아니고 동남권 관문공항을 또 말하자면 백지화시켰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가까이에서 부산을 배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부산을 위해서 뭘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려면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때 해수부 해체하고 관문공항 폐지하게 만들었던 이 부분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전제가 돼야지 박형준 후보가 지금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진정성이 있는 것이지 그런 것도 없이 지금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아니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때 이 부산을 해수부 해체하면서 해양도시 부산, 해양수도 부산을 해수부까지 해체를 하면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던 장본인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고 또 과거에 대한 사과 반성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자, 뭐 전재수 의원도
계속 바쁘겠습니다. 예. 부산에서 제가 지금 부산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달랑 3명밖에 없어서 예. 3명의 국회의원이 막 북치고 장구치고 뭐 힘들고 어려운 선거를 하고 있지만 네. 부산에서 저희들이 단 한 번도 쉬운 선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들이 지난 30년 동안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부산을 네. 경쟁의 정치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 노력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중간중간 또 연결해서요. 선거 상황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주 좀 불러주셔서 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전재수 의원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김영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캠프 총괄선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전재수 의원. 격정을 토론을 했는데 자, 박형준 후보의 의혹들 좀 우연히 후보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연히 겹쳐서 그런 의혹들이 불거진 거냐 이런 지적도 했고 이명박 최측근으로서 해양도시 부산에 오히려 해를 끼친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냐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김영춘 후보가 부산 발전위에서 내놓은 공약도 설명을 했는데요. 자, 2주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으니까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어서 김남국 의원을 오늘 또 목요일마다 연결하는 모닝콜 김남국 의원을 카카오 페이스톡으로 연결 좀 해볼 텐데요. 잠시만요. 자, 오늘 추경도 통과가 됐고요. 여러 가지 국회도 좀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김남국 의원 저희가 카톡, 페이스톡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예, 잠시만요. 자, 김남국 후보에게 후보 아니죠? 의원이죠? 선거에 하다 보니까 네 전화를 지금 제가 걸고 있습니다. 자, 잠시만요. 네, 김남국 의원 통화를 좀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잠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고 김남국 의원이 연결이 되는 대로 통화되는 대로 다시 화면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방송 저희 박종현 스팟 함께하고 계신데 저희가 오늘 아까 추경안이 통과되는 그 현장 여러분께 보여드렸고요. 이어서 김보성 오마이뉴스 기자 여러분과 통화를 해서 부산 민심을 좀 들어봤고 그리고 전재수 의원과도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김보성 기자는 부산 민심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직 결정된 게 아니다. 부동층이 많이 남아있다. 아직 부산시장을 누구로 세워야 될지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더라라고 취재 내용을 전해줬고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박형준 후보 너무 우연히 겹쳐있는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하고 설명해야지 무슨 스무고개 하는 것처럼 하나가 터지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또 해명을 내놓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또 터지면 거기에 대한 해명을 또 내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스무고개 하듯이 하나씩 해명하는 모습은 이게 맞지 않다라는 말씀하고 계십니다.